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안 하면 서운합니다. 또 한 분요? 네, 저희 왼쪽에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주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오랜만이다. 3주다. 이거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보고 다음 주도 네. 보고. 그러니까 10월 들어서는 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그 가을 계획 좀 세우고 계세요? 오늘도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해야죠. 그래요. 우리 다 짧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예. 사실 지금 국회가 그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변인,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단이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 기간에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앙에 그런 이슈가 있으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당의 또 발군의 실력을 가진 의원들께서 그 실력 발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여유롭습니다. 오히려 저는. 네. 요 시즌이 국정감사 네, 네. 시즌이 좀 여유롭다. 네.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시냐고요? 안 갑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예.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여름 휴가도 안 가셨죠? 여름 휴가 짧게 고성하고 강원도로 해서 네. 3박 4일 다녀오긴 갔다 했고요. 오셨구나. 예. 예. 근데 이제 그 국감에다가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예. 당에서 뭐 이런저런 문의 오고 자문 구하는 의원들하고 보좌진들 또 기자분들도 몇 분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나름 좀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 연락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가을 짧으니까 가을이 우리 이 듀레이션만큼 짧아요. 좀 즐기시고요. 네, 아니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궐선거를 또 언급을 해주셔서 맞아요. 어제 끝나고 한쪽에 그러니까 일단은 두 분 다 다행이다 생각하실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보선 지금 결과 살짝 말씀드리면 여야가 기초단체장 2대2 성적표예요. 맞습니다. 예. 그 어떻게 지금 그 재보선 관련 총평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주 부대변인님. 네. 뭐 사실 그 동안에 여야가 이제 뭐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곳을 다 가져가서 무승부라는 평가를 하시지만 예. 저는 사실상의 국민의힘의 승리다라고 봅니다. 특히 금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하면서 예. 막판에 그 새 몰이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에 총선보다 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네, 많이 났어요. 퍼센티지가. 예. 아무리 그 탄핵 군부를 떼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권력 획책의 야욕을 보였어도 현명하신 부산 금정 구민들께서는 결국에 이재명 대표로 오히려 심판했다라고 예. 보고요. 무엇보다 영광에서 민주당이 과반 획득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텃밭처럼 생각했었던 곳에서조차 과반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뭐 명목상으로는 2대2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네. 우리 김민주 패널도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예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원래 이 기초단체장 선거 네 군데보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더 그 관심이 있었죠. 초기에는 예. 원래는 뭐 워낙 그 네 군데 이루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야의 그 표밭인데에서 각각 두 군데씩 있었기 때문에 커질 선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커지게 만든 거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의 힘이 여전히 민주당에 쏠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예. 국민들이 또 그 더 깊이 들어가면 호남과 불경 지역의 민주당의 어떤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갔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2대2이니까 뭐 예상대로 큰 뭐 어떤 변화는 없었다. 네. 뭐 큰 건 없었다 하지만은 내심
만족스러운 선전이었다라는 예. 평가를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이야기 계속 끌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네. 먼저 민주당 얘기 조금 깊숙이 들어가고 국민의힘 얘기 좀 갈게요. 네네. 그 전남 영광 네네네. 어떻게 선거 막판 그 김영배 의원 발언 때문에 거예요? 금정인데요. 금정이구나. 예, 예. 김영배 의원이 사실은 금정구 출신입니다. 거기 브니엘고. 브니엘고. 예, 네. 예. 발음 죄송합니다. 예. 예. 영어에 약하네요. 그래서 그 출신이셔서 거기 현장에 선거운동 갔다 오시고 했는데 명백히 뭐 실수하신 거죠. 예. 충분히 한번 검색하고 예. 했으면은 아셨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요. 워낙 금정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도 뭐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예, 예. 시작할 때부터 25% 정도의 격차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예. 특히나 후보도 저희가 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경지 변호사께서 그래도 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뒤늦게 맡아주셔서 그렇지 처음에는 후보를 참 이렇게 모시기도 어려워서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전하신 거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부울경 지역에 있어서의 진보 진영의 리더십을 이번에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고 예. 정권 교체 준비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김경지 후보에게 감사드린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아니 근데 그 전남 영광에서는 어차피 뭐 승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네네네.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뭐 가속화된다. 뭐 여기에 대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지금 사실은 도다리며 두들기는 심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죠. 그 처음에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가 원래 저희 당 후보이셨어요. 저희 당 분이었는데 나가셔서 예. 그리고 또 그 조국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이 한 달 살기 하면서 1등으로 나오고 하면서 저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호남이라는 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심장 같은 지역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초기에 김정숙 여사가 매주 호남에 갈 정도로 맞아요. 공을 들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뻔했죠. 그래서 다행히 뭐 여러 의원들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끝내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 된 거보다 무소속이 단체장 되신 게 더 많아요. 아, 예. 왜 사실 이렇게 결과 나오고 전까지만 해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뭔가 또 기대감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좀 그랬잖아요. 뭐 근데 조국 혁신당 생각보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내부적으로? 지민비주의 기조를 저희가 지켜드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만 국한된다고 막 근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지민비조의 기조를 저희가 지켜드렸다. 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다. 예. 예. 특히나 3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신주호 부대변인님 그 국민의힘이 이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뭐 승리한 거 뭐 네. 인천 강화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이냐고요? 유권자, 사실 유권자 정권 덕. 심판론의 여론이 거셌죠. 특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도 뭐 본인들이 정권 심판 열기를 등에 업고 수성할 수 있겠다, 되찾아올 수 있겠다. 예. 두 번째로 되찾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목표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 지역을 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과 당의 분리, 이원화 전략을 펼친 것이죠. 예. 저는 그것이 먹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다. 한동훈 효과가 컸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뭐 아무리 저희 아성 같은 지역이라고 한들 예. 지금 대통령을 향한 그 심판 여론 그리고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예.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선거 유세가 아니었거든요. 한동훈 네, 대표는. 네, 네, 예. 네. 도보로 부산을 거닐시고 또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예.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계속 내세우셨어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진교훈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또 저희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1년 사이에 변한 거는 당대표와 당대표의 선거 전략이었다. 근데 그것이 먹혔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선거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되게 쓴소리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거는 저는 계속 하셔야 된다고 음. 봅니다.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예. 있고 잘못된 보좌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를 안 해버리면은 네. 그거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일부 보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네. 너무 이제 내부 분열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수를 지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의 집권을 바라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과연 국민의힘의 재집권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은 결국에 국민의힘으로 정권 재창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이다. 이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그 독대 얘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재보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그랬는데 이 결과가 좋으니까 여튼 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결과가 안 좋았어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다음 주 초에 하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간의 그 요구가 있고 예. 서로 간의 그 필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을 했었을 겁니다. 예. 졌어도. 네. 근데 이정환하고는 좀 독대 양상이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합시다 했는데 안 받아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한 거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받은 셈인데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네. 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신주호 부대변인님께서 여러 얘기를 앞에서 해주시니 예. 갑자기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나고 좀 얘기가 예. 이게 뭐 여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네. 쓴소리 하시니까 가까워진 것 같은데. 좀 자신감을 얻으신 겁니까? 예. 아니 쓴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예, 그럼요. 국민의 목소리죠. 통상적인 국민의 말씀입니다. 눈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특별하게 대통령이 먼저 뭐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대통령의 스타일일 거예요. 지난번에 독대를 안 하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말할 기회도 안 준 거에 대해서 예.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화통하시고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좀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대인이야 이런 풍모를 좀 보이고 싶으셔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시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직접 전달을 해야 될 예.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예.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선일보마저도 지금 나라를 택하던 와이프를 택하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렇게 예. 하는 마당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예. 흔들릴 때 정권을 흔들릴 때 그때부터 흔들렸거든요.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부터. 그러니까 보수 언론마저도 돌아섰을 때 또 그 특히나 시점으로. 조선일보가 그러면은 저는 시점 되게 예. 의미심장하다. 그럼 추가적으로 김민주 부대변인께 얘기를 여쭤볼게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의 그 연일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쓴소리 발언 그리고 일련의 어떤 국민 눈높이 이런 발언들이 네. 이번에는 믿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총선을 앞두고는 맨날 쓴소리 하다가 훅 들어갔잖아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 이 같이. 시점을 뭐 여러 국민의힘 관계자분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올해까지는 좀 맞는 모습을 보이고 예. 본인이 좀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 한 봄 정도에 자체적으로 이런 내부 통제가 안 돼서 김대남 행정관이나 뭐 명태균 씨 같은 발언들이 더 크게 터져 나오면 그때 가서 한 새해를 규합해서 지금 뭐 만찬도 하셨잖아요. 예. 친한계하고 그 새가 한 50명 되면 그때 가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봤는데 그게 좀 당겨졌어요. 그 당겨진 원인이 전 두 가지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보궐선거의 금정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민주당이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그 비대위원장설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한동훈 축출론이 갑자기 나오면서 2K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 뭐 그래서 그 위험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너무 센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오고 김대남 십상시 사건 발언도 나오고 하니까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시기를 당기신 거 아닌가.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한 셈 속에서 나오신 발언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정성이 있다 보시는 거고요. 원래 저 예. 한 대표님 진정성이 그러니까 있으시죠. 저도 사실 뭐 요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리면 믿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의지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 현실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그렇지. 내부에서 어떻게 누가 이제 지원해 주느냐 이야기가 어떻게 오가고 있고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나요? 한동훈 대표 지원 지금 발언들에 대한 네. 그런 발언은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통 크게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과연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조금 현실을 인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토록 낮고 정부를 향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대통령이 잘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김건희 여사 영무인 리스크가 너무나 현실화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부정평가가 낮은 건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국에 윤석열 정부라는 정부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국민 여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문제로 이토록 그 뒷받침이 안 되고 부스터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느 순간에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손절을 한다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적인 의구심 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혁신적인 방안 뭐 요즘 그 제2부속실 얘기 나오고 뭐 특별감찰관 얘기 그건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그 집무실 얘기까지 나와요. 뭐 1층에다 뭐 마련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근데 보세요. 제2부속실 같은 거는 저는 지금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것 같은 게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바라는 게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나오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공언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 내조에만 충실하겠다. 영부인으로서 맞죠. 공적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내가 멀리하겠다, 지향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거는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사명을 부여한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아니 오늘 신조 고객을- 그러니까 신조 부대변인 얘기할 때 저 김민주 부대변인하고 딱 눈이 마주쳐서 쓱 웃었어. 예. 고개를 끄덕이게 네. 되네요.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늦었죠. 이미 그때는 지났어요.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고 본인이 그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성격 같아요.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 저는 지금 관저에 사시잖아요. 예.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사저로 혼자 들어가서 사시던가 아니면 잠깐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해외로? 공부하시러 뭐 잠깐 유학 가셔도 좋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면은요. 대통령이 뭐 국정에 어떤 걸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서 체코 원전 대통령께서 되게 억울해하시잖아요. 예. 지금 국감에서도 뭐 그 의향서 가지고 말이 나오고 예. 옛날 의향서는 그냥 할 수 있던 부분인데 국민이 안 믿어요. 그 뭐 부산 엑스포 때도 안 믿기 시작했고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되게 위험하다. 네. 예. 아까 한동훈 대표 말씀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말보다 이제 행동이 들어갔다고 봐요. 네. 전 친한계 만찬 20명 한 게 네, 좀 굉장히 큰 줄여주시고요. 의미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요 이야기는 저희가 4부에 예, 그럼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만만 김민주 신주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4부에 이야기 이어갑니다.